광주 1호 복합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서 현대백화점 그룹과 신세계그룹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고 또 롯데그룹도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유통기업 3사가 투자 의지를 밝힌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함께 민선 8기 광주와 전남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선 8기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당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린 건데 어떤 이유나 의도가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한국 정당사에서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제 행정부 수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제 이전에 만들어진 당이거든요. 만들어졌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때 했고요. 그래서 정부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까지 장악을 해야지 제대로 본인들이 이제 뜻하는 바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포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 대표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분란이거든요. 더군다나 정부 여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이걸 추진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급하게 권력 투쟁을 점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비위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거 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내부 당권 투쟁을 통한 정비를 통해서 국정의 드라이브를 좀 더 강하게 걸겠다 하는 이런 신호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적 지지와와 새로운 지지자들 사이에서 충돌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직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 갈등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이제 현대와 신세계, 롯데까지 합세해서 이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현대그룹이 전남방제하고 일신방직 자리 있죠. 그 기아 챔피언스필드 가까운 곳에 있는 이쪽에 이미 이제 부지 매매하고 시하고 협의까지 거의 마쳤어요. 그래서 현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하고 롯데도 이제 사업 계획을 복합 쇼핑몰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신세계는 원래 이제 이전에 시작은 신세계가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가 하고 있는 거고요. 신세계는 광촌동 터미널 부지하고 어등산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 네. 롯데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 나오지는 않고 의사타진 정도만 이제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젊은 층 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가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또 불을 좀 붙였죠. 그래서 좀 본격화되는 양상이에요. 우선은 이제 협력업체들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도 좀 될 수가 있고요. 도시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부 이제 복합 쇼핑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전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대전이나 서울 이런 외지로 가서 쇼핑하는 것을 광주로 묶어둘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 이 효과는 전남이나 전북 일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찬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반대쪽의 이 주장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그동안 추진됐다가 다시 좌초된 이유이기도 한데 이 복합 쇼핑몰을 블랙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은 반경 15km 정도까지는 거의 상권을 흡수한다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이 복합 쇼핑몰이 몇 가지 제품에 한정돼 있지가 않고 유흥에 음식에 무슨 가전, 혼수 IT 기기까지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광주에 흩어져 있던 이 중소상공인들이 각각 취급했던 것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취급을 하는 데다가 유흥이나 기타 음식이나 놀이까지 있다 보니까 지역 그 중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고용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는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고용, 이른바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그 아르바이트 형태의 고용이 대다수일 것 같아서 네. 뭐 그것도 뭐 이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기대 효과로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교통 대란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신세계 쪽이 어등산부지를 검토하는 것은 교통 대란을 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쇼핑을 하면 이 돈이 대체로 서울 본사로 갑니다.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는 독립법인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울 본사로 광주 돈이 흘러가는 것, 이런 것을 그런 우려를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그 독립법인을 만든다 이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3사가 빅3라고도 하는데 이 백화점 3사가 나름대로 지역사회의 우려 목소리를 반영해가지고 설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복합 쇼핑몰이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쇼핑몰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는 가치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등산 문제를 언급하셨으니까 이 광주의 정책들도 한번 살펴보죠. 얼마 전에 이제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까? 민선 8기 우선은 이제 강기정 시장의 스타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광주의 경우는 오래전에 이제 박광대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행정관료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경력이 상당히 있고 청와대 경력도 있고 또 돌파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그 관료들 출신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광주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지하철도 그렇고 상생카드도 그렇고 그 5세까지 보육과 교육을 국가와 시가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도 이제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지사나이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다가 오른쪽으로 차가 빠지는데 지사나이시는 왼쪽으로 차가 빠지게 돼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아예 폐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가 또 선거 과정에서 속도를 중요시하고 강조했던 것만큼 변화가 뭐라고 할까요? 그 속도도 속도지만 분명하게 보여줄 것 같은.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많이 늦겠다라고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또 상생카드 같은 경우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생카드를 쓰기가 어렵다. 이건 이제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부 지원과 지방비가 한 6대4 정도, 정부가 6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상생카드 예전처럼 지급하기가 어렵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재 광기정 시장 체제에서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시가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전부터 했던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좀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도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강기정호가 출범하는데 먼저 나온 이야기들이 좀 어렵다는 걸 먼저 내놨어요. 좀 특이합니다. 되게 이제 희망을 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거는 새로운 그 강기정 시장 체제에서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또 저는 괜찮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뭐 한마디만 더 보태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예산 부족의 한계, 특히 이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예산 부족의 한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을 돌파하려는 의지보다는 이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 앞에서 멈춰버린 듯한 인상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요. 네, 뭐 방금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교육 쪽에서도 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교육감이 12년 만에 바뀌다 보니까 특히 이정선 교육감이 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하교하는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학교가 일찍 끝나더라도 학원에 가야 되니까 취지와 좀 이렇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사실 처음에 이 학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을 했잖아요. 이거 취지를 좀 살린다고 해도 지침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수요일 오후 5시 이건 장애국 교육감 체제에서는 이게 거의 강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좀 줄이겠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좀 지켰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학원에 가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급식도 학교에서 먹습니다. 네. 근데 그날은 집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부는 계속 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이고 와가지고 좀 쉬기라도 하고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계속 묶여 있다 나오면 기분이라도 좀 좋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정선 교육감이 이걸 폐지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또한 중요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교육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학력과 이제 교육과 학력, 교육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 성장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고 학력은 공부를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둘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학력적으로 분명하게 이동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그 이번 이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와 전남의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